헤어지기 네, 싫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지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참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봐봐 20대 아니야. 재앙씨, 우리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을까요? 잘 몰라요, 사실은. 미인이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 내가 우리가 잘 될 리가 있나. 내 체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서 어떤 분들은 근력 운동을 하고 어떤 분은 유산소 운동을 하듯이 커플 매니저라는 직업을 갖고 회원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교제를 시키고 결혼까지 있는 회사가 이제 결혼정보 회사라고 통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 트레이너이신 거네요? 신종호다, 신종호. 와. 그러면 결혼 정보 회사 안에 등급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등급은 없고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는 달려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등급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등급을 했다는 것 자체 회사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조금 이제 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나요? 요새 이제 경제력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경제력 있는 사람이 인기는 있겠지만 여성은 외모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물론 있어요. 외모만 좋다고 되는 거 아니고 아니면은 뭐 학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양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조건이 아무리 많고 많아도 만났는데 조건에 있어서 상대를 맞추지 않는 사람들은 만남은 하지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건이라든지 뭐 재력 이런 부분은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외모 같은 거는 주관적인 부분이 큰데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뭐 두 가지 작업을 해요. 먼저 이제 프로필을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고 내 프로필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프로필하고 사진하고 우리 이제 지향 씨한테 보내줘요. 그럼 지향 씨가 보고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상대도 만나보겠습니다 할 때 오케이가 돼서 만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사진이 워낙 지금 보정이 잘 돼 있어서 남성분들이 하는 말이 여성 사진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성분들은 보정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너무 안 해서 문제죠. 결혼정보사에서 그렇게 연예인 정도의 그런 외모를 찾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몸매를 찾기는 쉽지는 않죠.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오시는 거니까. 네. 괜찮은 사람은 이미 언니들이 채갔다, 오빠들이 채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결혼정보 회사에 많이 의뢰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듣는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혼정보 회사에 더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밖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정보 회사도 와요. 한번 걸러주는 안전망이니까. 자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살 수도 있고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데 백화점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근데 백화점을 왜 갈까요? 라고 보면 안심이잖아요. 인터넷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가격은 싸지만 근데 백화점은 비싸긴 하지만 나를 인정해주고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혼정보 회사에 제 프로필을 드린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개인정보 유출 같은 일은 없나요? 결혼정보회사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회원 가입서를 쓰고 거기에 우리가 다 서약을 하고 서류를 다 받아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집이 있으면 등기등본을 뜨고 개인정보 서약서 다 받아요. 결혼중개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가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향 씨한테 A라는 프로필을 줬을 때 이분도 사인을 동의한 거잖아요. 유출을 만약에 하시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 받으셔야 돼요. 악의적으로 누가 어떤 해킹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정보가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몇 커플 정도 성사시켜 보셨나요? 피디님 빨리 자리 좀 올려봐요. 저는 8,000명 이상 성혼을 시켰고요. 28년 차로 하고 있고 그 결혼한 분들 중에는 우리 지향 씨가 태어나기 전에도 한 분들도 있죠. 저는 사실 이렇게 사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결혼장려 캠페인을 했었어요. 지금도 제가 사실은 책을 쓰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저출산 결혼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도 이렇게 외침을 하고 있어요. 네. 작은 외침이 조그맣게 계속 두들기다 보면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앞으로 20년 더 이 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 적정한 금액이 있을까요? 우리 지향 씨가 웃으면서 질문하지만 네.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네.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집을 가질 수 없는 문화가 되다 보니 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는데 50평, 100평에 살아도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으면 의미가 없고 10평의 오피스텔 살아도 둘사이가 좋으면 우리가 보금자리가 되는 거라고 저는 말하거든요. 산술적인 숫자보다는 마음적인 금액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결혼을 위해 뭔가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혼자 서 있는 거는 충분히 얼마든지 설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힘들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버틸 수 있는 거는 배우자밖에 없어요. 동반자다.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싫어요. 연애 많이 해본 다음에 나한테 맞는 사람 찾는다 그러는데 나한테 맞는 건 없어요. 지금 기성복 시대인데 내가 몸을 맞추듯이 결혼은 맞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맞추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서 심사숙고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 지영 씨는 어떻게 좀 답변이 좀 됐어요? 네, 너무 궁금했던 점도 다 풀리고 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결혼박사 홍유진 TV에서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쁜 지영 씨랑 한번 구독 좋아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저출산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커플을 성사시켰는데 뭐 국가에서 해주는 게 없나요? 그 얘기를 여기다 좀 하세요. 지원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